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매매 지표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특정한 로직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매매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매매 시스템은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구조의 이해 정도. 어떤 특정한 내가 로직을 갖고 있어. 이건 뭐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22편 가지고도 매매 시스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뭘 했었죠? 색을 입히고 관찰하라고 그랬죠. 이게 그 세트로 보면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죠? 분석을 검색을 해서 또 관찰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세트로 하면 두 번째 세트. 두 번째 단계. 자, 이 세 번째예요. 관찰한 내용으로 시스템을 입힙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시스템을 입혀서 다시 분석하는 약 보조 지표 형태의 어떤 지표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총 4개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스템 로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만들고 있는 곡선 파동과 추세 채널을 베이스로 한 매매 시스템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천천히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보면 예스타고에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바이 앤 셀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간 청산이 들어가야 돼. 중간 청산이 들어가야 되고 분할 매수도 들어가 줘야 돼요. 또는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추가 진입도 가능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만들어 놓은 게 다 이런 식이에요. 보면 간단간단해요. 보면 다. 뭐 이러면 이렇게 해라. 이러면 저렇게 해라.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뭐 시스템 매매가 쉽다고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매매 시스템의 구조 이해라고 해놨으니까 제가 구조를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쓰는 방법이니까 그냥 요것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교육받으신 분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화끈하네요. 뭐 200%까지도 올라가고 로직을 그대로 썼을 때 저번에 뭐 했죠? 요거 했었죠. 방향 바꿀 때 요 색깔 넣는 것까지 그 색깔 부분에 매수 신호를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요거는 계속 반복되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식을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캔들에 색깔을 입힐 때 썼던 거 있죠. 저번 시간 보시면 확인될 거예요. 요걸 그대로 요 상황이 되면 매수하게끔 할 거예요, 저는. 자, 그러려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 시스템에서 뭐 새로운 파일 만들어도 되고 제가 요걸 올려놓을 테니까 기본 폼을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요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지. 인풋 외부 변수로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종목에 얼마를 금액을 넣을 것이냐. 그래야지 개수가 나눠서 들어가니까. 자, 시원하게 1000만 원 한번 넣어봅시다. 한 종목당.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분할 매수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추가 매수 시 투자 금액 비율을 정해주는 거예요. 뭐냐? 처음에 들어갈 때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다 100 해주면 10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추가 매수 시. 근데 50% 해놓으면 50%만 들어가는 거예요. 1000에 1000만 원 들었으니까 두 번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할 때는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일부 청산 비율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끝까지 하나도 안 팔고 가는 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팔아낼 건데 저는 30%가 적당해서 30% 했어요. 그러면 100개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100개 들어갔으면 1000만 원 들어갔으면 한 번은 300만 원 수익급을 300만 원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부 청산이죠. 자, 수익 보전 비율 요거는 내가 맥스 어디까지 갔을 때 몇 퍼센트를 할 때 팔겠다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쓸 거예요. 지금 그냥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폼은 저도 고민 무지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건데 내가 포지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팔아야 될까 그거를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일종의 뭐 교과서? 이런 가르쳐 주는 사람 없죠. 고마워해야 돼요. 만족 목표 수익률은 뭐냐면 물론 트레이딩 스탑은 따라갈 수도 있고 나는 뭐 30%만 되면 팔겠다. 아예 나는 한 300% 갔을 때 팔래. 뭐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랭귀지 기본 랭귀지들이니까 매뉴얼 보면 나오는데 일단 자주 쓰이는 것들을 써본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손절을 얼마를 줄 것인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절가가 오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시스템은 완성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한 10% 접었어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변수선이 어떻게 되냐면 손절가 그러니까 매수 손절 퍼센트를 정해지게 되면 진입과 동시에 손절가가 잡히게 되죠. 손절가, 진입 최고가. 진입했을 때 가장 포지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가장 높은 가격들을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진입 최고가 갱신은 뭐냐면 내가 5만원에 들어가는데 10만원 갔어.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빠졌는데 10만원이 그러니까 최고가가 10만원으로 갱신이 된 상태에서 몇 분이 흘렀나 며칠이 흘렀나 분에 넣으면 1분 봉상으로 보면 몇 분 흘렀나가 나올 거고 1봉상 넣게 되면 며칠 흘렀나가 나오는 거예요. 진입 최저가는 자기가 들어간 진입하고 가장 낮은 가격까지 내려온 걸 진입 최저가로 잡은 거예요. 청산 횟수. 자, 내가 몇 번 청산했는지를 횟수를 세는 거예요. 언제 청산했는지. 청산일은 한 번 청산하고 며칠 지나간지 보는 거예요. 진입 최고가 CNT. 진입 최저가 CNT. 요건 이제 밑에 그 수식을 보면서 봅시다. 진입 최고포. 이거는 뭐냐면 진입했을 때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갔느냐라고. 요거는 지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 지금 쓸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마켓 포지션이 1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켓 포지션이 1이면 내가 매수가 들어갔다면 매수 포지션 보유 상태라는 거죠. 근데 주식은 매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마켓 포지션 1이면 매수, 마이너스 1이면 매도야. 근데 우린 주식이니까 1번밖에 없죠. 그럼 이제 볼게요. 마켓 포지션이 1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요 대괄호 있죠. 대괄호의 끝을 보세요. 여기까지예요. 마켓 포지션 1 매수 상태에서는 요 아래의 작업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마켓 포지션
하루 전 캔들은 1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무포 상태였다는 거죠. 포지션이 없다가 지금 방금 포지션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럼 뭘 해줄까? 여기서 대괄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진입 경과는 1이 되는 거죠. 어제는 진입을 하는데 오늘 진입했잖아. 그러면 경과일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진입 최고가는 당연히 어제는 진입하는데 오늘 들어왔으니까 고가가 그 당일상으로는 최고가가 되는 거고 진입 최저가는 L, 저가가 되는 거죠. 갱신은 일단 다 0으로 잡죠.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진입 최저가 시엔트도 0을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몇 퍼센트 진입과 동시에 몇 퍼센트가 된지 이제 여기서부터 카운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내 진입가 대비 진입 최고가가 몇 퍼센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청산횟수는 다 0이죠.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청산 1도 0이고 손절가는 에버리지 엔트리 프라이스 하니까 내가 진입가에 손절, 매수 손절을 10%를 줬잖아요. 그럼 매수 손절 10 주면 손절가가 나와요. 10% 아래가 손절가로 바로 잡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제는 포지션이 없었는데 오늘 포지션이 시작됐다 그랬죠. 그러면 하루가 지났어. 진입 상태였는데 하루가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다시 카운트 들어가는 거예요. 진입 경과는 처음에 첫날은 1을 줬죠. 더하기 1. 그 다음 캔들은 그러니까 며칠 지났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입 최고가는 여기 첫 봉의 H 고가를 잡아놨는데 그거보다 높으면 고가가 갱신되는 거겠죠. 저가는 반대. 그리고 진입 최저가 카운트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진입 최저가가 바뀌었어. 전봉하고 틀려졌어. 그러면 진입 최저가 시엔트의 횟수는 0이고 바뀌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가가 바뀌지 않은 상태야. 그러면 그냥 계속 더해 주는 거예요. 반대 고가는 진입 최고퍼는 내가 진입했을 때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 최저퍼는 내가 진입했는데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는지 최대 계속 체크해 주는 거예요. 요 내용은 잘 모르겠으면 그 댓글에 올려주세요. 그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요거 그냥 계속 긁어가지고 계속 쓰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야? 중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가 틀려졌어. 그러면 팔렸다는 뜻이죠, 뭔가. 그러니까 청산횟수를 더하기 1을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0을 적어놨으니까 한 번 청산했으면 1, 두 번 청산되면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청산된 순간에 청산 손익률이 나오겠죠. 아, 얘가 몇 퍼센트에 팔렸는지. 그리고 청산일은 1을 잡아주고 청산은 계속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마켓 포지션이 지금은 0인데 어제는 1이었어. 그러니까 어제는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포지션이 다 비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썼던 변수들을 전부 다 0으로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줄 모르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복사. 자, 진입 수량. 앞에서 투입 금액을 1000만원을 잡아줬죠. 수량은 어떻게 될까? 투입 금액 나누기 현재 종가 하면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수량이 나오겠죠. 마켓 포지션이 1일 때는 추가 매수 들어갈 때, 그때는 진입 수량 곱하기 아까 비율 해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100개가 원래 초기 투자 비용이면 50%만 들어간다. 그럼 50개 잡혀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뭘까?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스탑 걸 때도 그렇고 할 때 조건은, 이건 손절 조건은 굉장히 이제 길어져요. 근데 제가 기본만 한번 잡아봤어요. 이거 뭘 뜻하냐면 진입 최고가가 10%야. 10%보다 커. 10%보다 커. 그러면 손절가 하고 내가 평균 진입 가격의 2%보다 높은 값을 손절을 주겠다는 거예요. 10%까지 올라갔는데 아까 손절 마이너스 10% 줬잖아요. 마이너스 10%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럼 요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트레이딩 스탑 거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난 5%만 가도 그냥 본절 붙이겠어. 이것도 나오겠죠. 15% 가면 5%, 진입가 대비 5% 상승했을 때까지 밀리면 팔아버리겠다. 요건 조건은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됩니다. 자동으로 걸어줄 수 있어요. 진입가 대비 뭐 나누기 어떻게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끝이에요. 매매 로직은. 매매 로직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 자체로는 매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 판이 이렇게 짜여진다는 거예요. 요 매매 로직 쪽은 계속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 했던 거 곡선과 채널 있죠. 요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그대로 복사를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보고? 여기 있잖아. 이거 보고. 요거 그대로 복사 여기로 와서 붙여넣기 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 로직 쓸 거를 일단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매매 특정한 로직을 넣고, 요건 점점점 길어질 거예요. 특정한 로직을 넣고, 어떤 로직이죠? 요 상황일 때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 상황과 요 상황일 때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거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다시 복사해서 여기 넣게 되면 조건이 같아지는, 그 앞에 썼던 우리 그때 캔들의 색깔을 입혔던 거랑 같아지는 거죠.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 상황이 되면 추세 전환으로 해서 사라. 두 번째 상황. 요 상황이 되면 그대로 복사하면, 잠깐 띄울게요. 요 상황이 되면 추세 복귀를 해서 사라. 얘는 추세 전환이고 얘는 추세 복귀. 이 이름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리고 대괄호가 하나 더 위에 있는데
요 조건일 때 진입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진입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공통을 해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간지 볼게요. 자, 바인덱스가 600보다 이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월봉 곡선을 쓰잖아요. 그게 월봉 곡선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최소 600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캔들을 600개를 써가지고 600개까지는 곡선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600개 이하일 때는 진입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제가 분할 진입 안 할 거니까 분할 진입하면 요건 이제 다른 모양을 만드는데, 진입한 후에, 그러니까 재진입 조건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수 포지션을 최소 2주 동안 갖고 있었으면 진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5를 주면 5일 동안, 그 앞전에 5일 전까지 매수 포인트가 있었으면 진입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월봉 곡선 하에서는 진입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월봉 곡선 하에서는 진입을 안 하겠다는, 월봉 곡선 요거죠. 조건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금 기본으로만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뭘 뜻할까? 주봉 곡선이 월봉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줘. 그러면 요게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면 금지 조건 공통에서 0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닐 때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조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건 하나 더 줘요. 지금 간단하게 한다고 요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매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보조 지표 만든다고 그랬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제 체크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매수가 되는 거예요. 매수. 그 다음에 청산 조건도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만 넣어봤어요. 요거는 뭘 뜻하냐면 내가 진입해서 한 번도 안 팔았어. 한 번도 안 팔은, 그러니까 모든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건데, 20일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났으면 1.025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5%만 올라가도 일단은 절반, 그러니까 30%만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전에는 3%에서 파는 거예요. 요건 이격도 보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판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이건 조건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청산 조건은 수백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황을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요건 샘플로 제가 하나만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팔렸는데 10% 이상인데 수익이 10% 이상 나고 있는데 40일이 지났어. 두 달이 지났어. 진입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는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손절가 아까 만들어졌죠. 손절가 밑으로 내면 손절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청산 조건 요거밖에 없죠. 지금 상태에서 청산 횟수 1밖에 제가 안 넣었죠. 1 중에서 여러 조건이 있을 거고 나머지 조건을 안 넣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나머지 갖고 있는데 청산 조건을 안 넣으니까 손절가도 안 왔으니까 200%가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200%더 가져오는 거. 자, 웹점 볼까요? 다시. 자,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조건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에서 팔렸어.
근데 곡선 밑으로 내려오고 하면, 그리고 추세도 벗어나고 있죠. 그러면 굳이 10%까지 줄 필요가 없죠. 이런 조건들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 얘는 마찬가지죠. 5%에서 팔렸는데 굳이 10%줄 필요 없죠. 얘는 손절을 따라 올라가면, 얘는 아직 손절가가 안 왔으니까 57%까지 올라가는 거고. KB군요. 뭐 나름 그죠? 얘는 뭐 얘 몇 프로까지 간지 볼 수 있는데, 요거 만드는 법부터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저걸 만들어 놨잖아. 뭘 요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략을 찰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내가 아까 진입 최저퍼를 얘기했죠. 얘는 진입했을 때 최대 6%까지 갔어. 마이너스 6%. 최고 6%까지 갔어. 최고 18%까지, 최고 20%까지 갔어. 20% 가서 나는 두 번밖에 안 팔렸으면 한 번 더 팔래. 그러면 수익이 좀 더 나아지겠죠. 요거 만드는 법도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얘는 여기서 손실이 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파동에 이해할 때 보면 요 자리는 진입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를 매매 지표를 위한 보조 지표라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동영상을 가지고 요게 반복되면서 한 두 세트, 세 세트까지 가게 되면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손실 없는, 뭐 전혀 손실 없을 수는 없겠죠. 두산중공업. 요거는 누가 봐도 그 파동으로 보면 진입자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빠지게 되면 세 개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 그러면 완벽한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거죠. BNK는 상당히 좋네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설계할 때는 여기서 자리가 진입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포지션을 제가 갖지 않을 때만 진입한다는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이 자리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추가 진입 조건을 넣으면 이 자리에 또 진입하게 되죠. 그러면 100%가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섭섭하죠. 시간 꽤 오래 지나갔는데 조건은, 매매 조건을 안 넣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매 그 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냐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어떤 거지? 이거? 아무거나 해볼까요? 이거 하자. 보이세요? 이게 다 청산 조건이에요. 여기서 잠깐만 위에서부터 봅시다. 음. 이게 다 청산 조건이에요. 조건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럴 때 팔고, 이럴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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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이럴 때도 팔고.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단 너무 잦은 거는 필요 없겠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워낙 경우수들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요 자리에서는 팔아줬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가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트레이딩 스탑으로 가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아는 게 단점이다 보니까 저런 자리에서는 팔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거를 모든 조건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제가 0.0으로 해놨어요. 0.0. 이거는 시스템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좀 보기 좋은데 좀 나는 것 같은데, 아무 조건 안 냈지만 이 정도 나면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그 교육자님들 카페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이해를 특별히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도 나는 요 부분 궁금하다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재밌죠?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개 넣어서 이런 시스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요게 재미 들려야지, 여기를 내가 막 조건을 넣으면 되게 재밌어져요. 그러면 매수 방법도 요 두 개만 되는 게 아니겠죠. 더 있을 수 있겠지. 나는 22평 골든크로스 하면 들어갈래. 그것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세요? if C 크로스업 C, 22평. 그러면 진입하는 거게 되죠. 청사는 나는 20평 깨지면 나올래. 그럼 크로스다운 C 22평. 그러면 청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로직만 완성이 되면 요 자리는 그 조건을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 기본 폼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시스템을 또는 어떤 특정한 로직을 만드는 거는 제가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와줄 것 없어. 이제 보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 놓고 거기다 바이 조건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거는 크게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구조의 이해를 했죠. 이런 구조를 쓴다. 이런 구조를 써야지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특정한 자리에 들어가서 과연 몇 퍼센트까지 내려왔고 몇 퍼센트 갔을 때는 내가 청산 조건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툴이에요, 툴. 그래서 오늘은 이해하시고, 어차피 그 매매 시스템은 계속 교육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매매 지표를 위한 보조 지표 만드는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봤던 파동의 이해 부분하고 좀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